끔찍한 현실이었다. 2026년 겨울, 35살이 된 남자의 통장 잔고는 싸늘한 마이너스 숫자로 찍혀 있었다. 매일같이 카드 연체 문자가 쌓였고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혔다. 오직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그 화려했던 돈을 단 5만 원이라도, 아니 단 10,000원이라도 꾸준히 모았더라면 그의 눈빛은 8년 전의 찬란함을 잃은 채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겨우 8년 전 2017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마카세 식당. 한 달치 월세와 맞먹는 3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기며 그는 그야말로 환한 미소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었다. 27 청년 직장인의 눈빛은 참으로 밝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월세방에 살아도 집을 사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그만이야. 그의 믿음은 마치 신조처럼 확고했다. 그때는 정말 그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달콤했던 주문은 2011년 래퍼 드레이크의 노래 가사 라이브 원스에서 비롯되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겨라. 이 단순한 메시지는 2012년 뉴욕타임스의 10대 유행어에 올랐고 심지어 당시 오바마 대통령마저 공개적으로 외칠 만큼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욜로 문화는 2017년을 전후해 본격적인 소비 트렌드로 우뚝 섰다.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모아도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깊은 인식이 팽배했다. 이른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욜로는 현재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방식으로 열렬히 환영받았다. 실제로 그 시절 20대의 62.5%가 나를 위한 비용을 써봤다고 답했으며 무려 45.7%가 탕진잼, 즉 돈을 다 써버리는 데서 오는 소소한 재미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수백만 원짜리 스쿠터나 고가의 헤어 시술을 고민 없이 결제하는 장면이 특집으로 다뤄지며 소비를 부추겼다. 언론과 기업들은 명품과 오마카세를 힙한 삶의 대명사로 포장하며 열풍에 불을 지폈다. 2017년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1%가 욜로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큼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전을 너무나도 쉽게 맞바꾸고 있었다. 그렇게 욜로 열풍이 정점에 달했던 2020년, 예기치 않게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욜로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틀을 벗어나 더욱 기묘한 방향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의 길이 완벽하게 막혀버리자 억눌렸던 소비 욕구는 명품 매장 앞을 가득 메운 오픈런 행렬이나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의 호화로운 호캉스로 급격히 쏠렸다. 이른바 보복 소비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백화점 매출은 사상 최고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웠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시기 우리 사회는 거대한 소비의 양극단으로 극명하게 나뉘기 시작했다. 욜로의 정반대 지정에서는 극단적으로 아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강렬하게 등장했다. 한쪽에서는 인생을 탕진하며 오늘을 즐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파이어족이 되어 돈 한 장까지 철저하게 아끼는 기이한 풍경이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 극과 극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든 가장 강력한 감정이 있었으니 바로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뼈아픈 공포, 즉 포모였다. 코인과 주식시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등하자 한 번뿐인 인생 이번에야 말고 대박을 쳐보겠다는 욜로족들은 빚까지 영원 끌어모아 투자시장으로 무섭게 몰려들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화려한 파티는 2022년 미국을 시작으로 금리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차갑게 식어버렸다. 마치 뜨거웠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이다. 고금리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건 빚을 내서 흥청망청 즐겼던 20대, 30대 청년들이었다.
2023년 통계는 이 충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전년 대비 무려 17.6%나 급증했다. 특히 20대에서는 무려 47.1%라는 경이로운 증가폭을 기록하며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다중채무자 447만 명 중 무려 31%인 139만 명이 20대와 30대였고 이들이 짊어진 빚만 무려 155조 원에 달했다. 현실은 그야말로 더욱 가혹해졌다. 물가는 3.6%나 무섭게 치솟았는데 39세 이하의 평균 소득은 고작 1.9% 오르는데 그쳤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나가는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격이었다. 결국 욜로를 외치며 투자했던 코인과 주식은 가차없이 폭락했고 한때의 욜로족들은 자산 가치 급락과 함께 한순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해버렸다. 화려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2023년부터는 화려했던 욜로를 외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어느덧 40대가 된 그들은 화려했던 시절이 지나고 남은 건 카드빚과 노후에 대한 극심한 불안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또 냉혹하게 깨달았다. 달콤했던 욜로의 주문이 차가운 현실의 철퇴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관통하는 새로운 키워드는 더 이상 욜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요노, 즉 You Only Need One이었다. 너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라는 뜻의 이 선언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과소비는 철저히 줄이자는 욜로의 정반대편에 선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소비를 외치던 입술들이 이제는 굳게 닫히거나 오직 절약만을 외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실로 놀라웠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무려 71.7%가 욜로보다 유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욜로와 유노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들이 유노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절박했다. 그저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 형편에 맞는 소비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이는 소득 부족이라는 현실과 직결되었다. 더불어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농협은행이 개인 고객 3,200만 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2024년 상반기 20대와 30대의 외식 소비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9%나 줄어들었다. 수입차 구매 역시 11%나 급감했다. 다른 연령대의 소비가 늘거나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소비는 더 이상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비어버린 소비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가성비와 중고였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의 거래 건수는 무려 63%나 폭증했고 당근마켓 가입자는 4천만 명을 돌파하며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숫자까지 치솟았다. 이제 새 물건 대신 중고를 찾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하고 힙한 소비의 상징이 되었다. 과거 오마카세와 명품이 힙한 삶의 대명사였다면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과 저가 커피가 시장을 지배했다. 심지어 5,000원짜리 다이소 화장품이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물건의 가격표가 아닌 그 물건이 제공하는 실용성의 가치를 두는 소비가 대세가 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소셜미디어의 변화였다. 한때 인스타그램에 35만 원짜리 화려한 오마카세 식사 사진을 올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오늘도 무지출 성공을 외치며 무지출 챌린지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유행이 되었다. 보여지는 소비보다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은 2025년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불필요한 구매를 자제한다고 답했다. 이제 사람들은 화려한 외출이나 값비싼 명품 가방을 추구하기보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뜻하는 아보에 만족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았다. 비싼 명품 가방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리클라이너 소파에 기꺼이 투자했다. 진정한 가치를 과시가 아닌 만족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갓생 열풍은 욜로를 완전히 밀어내고 계획적인 삶을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웠다. 실제로 갓생에 대한 소셜미디어 언급량은 2018년 대비 무려 58배나 폭증했다. 반면 욜로는 이제 한물간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저축률 역시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밀레니얼 세대의 63.2%가 이제는 저축을 소비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은 더 이상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카드비 때문에 월급의 절반을 이자로 내며 당장 내일이 불안한 우리 주변의 실질적인 공포가 되어 있었다. 본래 욜로의 의미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다. 사치와 낭비가 아닌 오직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깊은 정신적 행복이 그 본질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숭고한 정신은 어딘가 뒤틀려 버렸다. 여행과 명품, 즉 소비지상주의라는 겁대기만 남아 맹목적인 과소비를 부추겼고 우리는 이제야 그 값비싼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헤어나오지 못하던 20대와 30대, 이제는 40대를 목전에 둔 그들은 냉철하게 고백한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체력은 떨어지고 저절로 골로 가는 욜로가 된다고 말이다. 이 씁쓸한 농담 속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다. 젊음의 찰나에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러니 지금 30에서 40 사이의 골든타임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악착같이 저축해서 노후를 진짜 욜로로 보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찰나의 과시적인 행복보다는 길게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책임감 있는 욜로가 2026년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단단히 자리 잡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역설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번뿐인 삶을 더욱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뼈아픈 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급변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바로 기업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광고나 명품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가성비를 강조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과감히 수정했다. 포장만 그럴듯한 껍데기보다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충실하라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였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인증샷이 아니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잔고가 주는 안도감, 그리고 그 잔고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여유에 있었다. 극단적인 소비도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인내와 절약만을 강요하는 것도 궁극적인 답이 될 수는 없었다.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삶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공허함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즐기면서도 다가올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안전한 삶. 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지혜가 바로 우리가 욜로와 유노를 오가며 깨달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무분별한 소비 뒤에 숨겨진 공허함 대신 작은 행복과 단단한 미래가 공존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정한 욜로의 의미였다.